바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저희 치과에 다니시는 환자들 중에서는 이 영상을 안 본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저희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게 된 주제는 잇몸 치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 치과 환자분들께 받고 있는 서베이에서 잇몸이 중요하다는 걸 요즘 들어 절실히 느낍니다. 잇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얻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하고 있는 잇몸 치료가 어떤 컨셉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오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잇몸 질환, 치주염이라고도 하죠. 치주염은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입안에 세균이 있다고 하면 정도의 심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치아 주변에 아주 얕은 염증이 있는 경우는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잇몸에만 있는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하고요. 주변으로 점점 파급돼서 잇몸 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치주염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치주염, 잇몸 질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잇몸 색깔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강한 잇몸은 하얀 빛이 도는 약간 창백한 듯한 분홍빛을 도는 잇몸이 가장 건강한 잇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색이 조금 붉구죽죽해지는 그런 색으로 변하면은 잇몸 염증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주염이 진행되면서 뚱뚱하게 부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볼륨감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앞으로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 정상적인 칫솔질을 했는데 그곳에서 뭔가 피가 난다거나 건드리지 않아도 잇몸에서 피가 이렇게 맺혀 있는 경우, 이러면은 다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구나, 얼른 치과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고, 치주염이 진행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그 끝은 발치를 하는 거죠. 잇몸 치료라고 하면은요, 용어 자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설명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환자분들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느껴지는 치료를 선호하시고 필요성을 더 느끼기는 하세요. 근데 치주염이라는 거는 만성질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면 바로 기침이나 콧물 등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치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멈춰버리는 그런 어떤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요, 우리 몸에 생겼다고 해서 즉각적인 증상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서서히 뭔가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는 질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늦추거나 막으려고 하는 게 잇몸 치료거든요. 우리 여자 연예인들 보면 관리에 비용이나 노력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인데도 젊어 보이고 피부도 좋아 보이고 하는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지금부터 좀 잇몸을 관리를 잘 하시면 나중 됐을 때 더 좋은 잇몸으로 잘 지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거든요. 그래서 치주염을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놔두시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못이 벽에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쭉한 못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거운 걸 걸어도 큰 힘을 줘도 꿈쩍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잇몸병이 진행되면서 이 못이 점점 얕게 박혀 있는 형태로 치아 뿌리를 잇몸뼈가 못 잡아주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치아가 동요도가 생기기도 하고요, 씹을 때 이렇게 뭔가 힘을 잘 못 받거나 치아가 좀 힘들어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진행이 되다가 전체 뿌리 길이의 한 2분의 1 정도가 뼈가 녹으면 그때부터는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확연히 느껴지는 거고요. 뿌리의 3분의 1 정도만 뼈가 잡아주고 있다. 이때는 이 치아를 계속 보존할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상실된 치아를 다시 수복하는 방법은 임플란트라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잇몸뼈가 좁아지고 낮아지면은 임플란트를 좋은 위치에다가 위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잇몸뼈를 이식해서 이미 없어진 뼈를 다시 새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임플란트 위치를 조금 타협해서 심는 거죠. 제일 좋은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는 지금 잇몸뼈가 치주염으로 인해서 많이 상실돼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보다는 조금 아쉬운 위치지만 차선책에 심고 고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방법도 쓰거든요. 결과 면에서도 좀 아쉬울 수가 있죠. 나빠지는 이유라는 거는 결국에는 잇몸을 망가뜨리는 세균들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세균들을 얼만큼 입안에 있지 못하게끔 꾸준히 잘 관리해 주느냐가 관건이 되는데요. 이때 가장 또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치석입니다. 이 치석 자체가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 치석에 이제 세균들이 들러붙어서 꾸준히 잇몸을 망가뜨리는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세균이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거는 냅두면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들어선 치석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걷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은요, 일단은 지금의 잇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치주낭 측정이라고 하는데 잇몸에서부터 잇몸뼈가 얼마만큼 내려가 있고 파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데 지팡이처럼 생긴 기구가 있습니다. 깊이를 볼 수 있는 눈금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잇몸뼈의 위치가 어디쯤 있겠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 있으면 내려가 있을수록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케일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잇몸 위에 있는 치석만 제거했을 때 잇몸이 건강해지면은 치료하면서 훨씬 피도 덜 나고 시야 확보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치석들은 깨끗하게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잇몸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잇몸 치료는 기구를 넣어서 뿌리 표면에 붙어 있는 치은 연화 치석들을 긁어내는 과정을 하죠. 방법은 이제 수기구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초음파 기구로도 이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불편감이 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뭐가 있냐면은 잇몸 수술 단계가 있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잇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은 잇몸 수술까지 해서 최대한 이 치아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치아를 보존해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잇몸 수술까지 고려해야 되는 정도까지 치주염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임플란트로 치료 방법을 바꾸는 방법이 많이들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잇몸 치료 안 하고도 잘 지냈다, 그게 꼭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30대나 40대 초반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치석이 쌓이는 속도도 그렇고 치석이 쌓였을 때 잇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속도도 10대까지는 굉장히 느리다라고 합니다. 근데 20대부터는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이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동안은 내가 크게 관리를 안 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잘 유지가 됐었다라는 거는 이 정도 관리가 충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뭘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뭐 무료 그 구독 기간, 체험 기간 이런 걸 주잖아요. 지금까지는 나는 괜찮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잇몸에 대한 무료 구독 기간,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괜찮다고 지금도 괜찮을 거다,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올바른 양치법으로 양치 잘 하시고 구강위생용품도 좀 사용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치과 오셔서 본인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거는 이제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치과 의사의 관점에서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치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틈 사이에 치석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정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또 이제 사랑니가 있어서 그 부위에 세균을 담고 있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니 주변만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앞치아까지 망가뜨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랑니는 제때 빼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굳이 꼽자면은 오래된 보철물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잇몸에 좀 이렇게 붉은 띠가 나거나 그쪽 잇몸이 불편하다 하면은 그럴 때는 오래된 보철물을 교체해서 잘 맞게끔 또 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잇몸 질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치과에서 하고 있는 잇몸 치료가 어떤 치료고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바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저희 치과에 다니시는 환자들 중에서는 이 영상을 안 본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저희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신다고 하면은 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